홍명보 감독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화난 이유는 단순히 탈락해서가 아닙니다.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질 줄 알았는데도 또 당했기 때문입니다. 더 화나는 건 이 참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도 아닙니다. 사고도 아닙니다. 예고된 붕괴였고 반복된 무능이었고 익숙한 참사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사퇴했다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사퇴는 끝이 아니라 이 실패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증명하는 영수증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왜 한국 축구는 12년 전 실패한 카드를 또 꺼냈는가? 왜 세계 축구는 앞으로 가는데 한국 축구는 자꾸 뒤를 돌아보는가? 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들을 데리고도 이렇게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한심한 축구를 보여줬는가? 왜 한국 축구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솔직히 패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축구는 원래 지기도 합니다. 강팀도 집니다. 명장도 집니다. 문제는 어떻게 졌느냐입니다. 졌는데 납득이 되느냐? 졌는데 방향이 보이느냐? 졌는데 그래도 준비는 했구나가 느껴지느냐? 그런데 이번 대표팀은 어땠습니까? 답답했습니다. 둔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선수는 있는데 팀이 없었고 이름은 있는데 내용이 없었고 의지는 말하는데 설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진 팀을 보고 화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려는지도 모르겠는 팀을 보고 화내는 겁니다. 축구를 보다 보면 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아쉽게 졌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건 패배가 아니라 망신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욕을 먹는 이유는 그냥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이름으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독은 추억으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독은 과거 명성으로 버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축구는 늘 이 함정에 빠집니다. 이름이 있으니까, 상징성이 있으니까, 대표팀을 잘 아니까. 그런데 국가대표 감독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만드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국민들이 본 건 무엇입니까? 상대를 어떻게 흔들 건지 명확하지 않았고 경기 흐름을 어떻게 바꿀 건지 보이지 않았고 선수를 어떻게 살릴 건지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선수는 월드클래스인데 운영은 월드클래스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어도 고립되면 소용없습니다. 이강인 같은 선수가 있어도 공을 잡는 위치가 계속 뒤로 밀리면 파괴력이 죽습니다. 김민재 같은 선수가 있어도 앞에서 보호가 안 되면 수비는 결국 흔들립니다. 이건 선수 문제 이전에 배치의 문제, 구조의 문제, 감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화나는 겁니다. 무능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더 화나는 건 무능이 반복되는데도 늘 비슷한 얼굴, 비슷한 방식, 비슷한 변명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 축구는 실패를 해도 이상하게 바뀌질 않습니다. 왜냐? 실패를 진짜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가장 앞에는 감독이 섭니다. 그 다음엔 선수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감독을 앉힌 사람들, 그 구조를 만든 사람들, 그 선택을 밀어붙인 사람들은 늘 뒤로 숨습니다. 이게 국민들을 더 열받게 합니다. 한번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실패를 또 반복했다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능력 부족이거나 책임감 부족이거나 팬들을 우습게 본 겁니다. 가장 잔인한 건 국민의 기대를 연료로 써놓고 실패의 책임은 흐릿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건 무능일 뿐 아니라 팬들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한국 축구의 가장 낡은 병은 사람을 미래로 평가하지 않고 과거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2002 영웅, 대표팀 상징, 국민적 인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2026 월드컵 무대의 경쟁력이 됩니까? 축구는 계속 진화합니다. 압박도 달라졌고 전환도 달라졌고 수비 간격도 달라졌고 선수 활용법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축구는 여전히 감독을 뽑을 때 현대 축구의 설계자를 찾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얼굴을 찾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이 아니라 추억 소환 이벤트처럼 움직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국가대표 감독은 누가 유명한가가 아니라 누가 지금 이 선수단으로 가장 현대적인 팀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걸로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 늘 같은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국민은 또 말합니다. 아니, 왜 또 이 길을 가? 바로 그겁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팬들은 이미 결과를 예감하고 있었는데 선택한 사람들만 못 본 척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감정 폭발 구간이다. 한국 축구에 지금 선수가 없습니까? 없긴 뭐가 없습니까? 손흥민이 있습니다. 이강인이 있습니다. 김민재가 있습니다. 황희찬도 있고 황인범도 있고 좋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팀은 아닐 수 있어도 이 정도 전력으로 국민에게 이런 답답함을 안겨줬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결과 실패가 아니라
세대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전성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김민재의 집중력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강인의 창의성도 구조 안에서 살아나야 빛납니다. 그런데 한국 축구는 이 귀한 시간을 자꾸 허투루 씁니다.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좋은 팀을 못 만들면 그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죄에 가깝습니다. 황금 세대가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그 황금 세대를 담을 그릇이 형편없었던 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사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수치고 끝내면 한국 축구는 또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퇴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걸 인정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감독 한 명의 퇴장이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왜 그런 선택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가 추천했는가? 누가 결정했는가? 왜 그 사람이었는가? 무슨 기준이었는가? 왜 실패 가능성을 무시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오늘 홍명보가 나가고 내일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도 몇 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닙니다. 감독 교체 쇼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구조를 뒤집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는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팬들은 시간을 썼고 감정을 썼고 기대를 썼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팀은 단순한 스포츠팀이 아닙니다. 국민의 감정을 들고 뛰는 팀입니다. 그런데 그 팀이 준비도 애매하고 방향도 애매하고 결과도 처참한데 항상 마지막엔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넘어가려 한다. 이제는 안 됩니다. 국민은 단순한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은 통쾌한 욕 한마디만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이 진짜 원하는 건 정확한 책임 정리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걸 드러내야 이 분노가 의미를 가집니다. 홍명보 감독의 두 번째 불명예 퇴진. 이건 단순히 한 감독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축구가 아직도 과거에 기대고 책임을 흐리고 팬들의 눈높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이 화난 이유는 탈락해서가 아닙니다. 또 속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또 뻔한 실패를 비싼 대가를 치르고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퇴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감독만 나가고 시스템이 남으면 다음 실패는 이미 예약된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몇 년 뒤 또 같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됐나?